타임포커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블린 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2022년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중국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들 중 하나는 중국 경제의 둔화입니다. 국가 경제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효과적인 통치 수단 중 하나로 특히 중국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력은 너무 막강해서 중국을 둘러싼 인권 유린과 정치적 자유 부족에 대한 해외의 우려가 대부분 간과될 정도입니다. 누구든 중국 경제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 공산 정권은 반중적 편견이라며 일축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권 내 인사들로부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 열린 공산당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올해 3가지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요 위축, 공급 쇼크, 기대치 약화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팬데믹이 더해집니다. 회의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해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확장 기조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인사에 따르면 중공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그 무언가가 부족함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올해 경제난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 부장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공식 경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우지웨이는 통계가 부정적인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편향된 데이터가 경제에 들이운 그늘을 제대로 평가하는 걸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산하의 한 경제학자는 12월 초 경고를 통해 향후 몇 년이 중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70년대 시작된 개혁 개방 정책 이래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 역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셰진허 웰스 매거진 대표는 체제 내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 중공은 여전히 중국이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민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꿈에서 깨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를 위해 불을 희생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은 베이징 당국이 2022년 직면할 7가지 주요 경제 과제들입니다. 첫째이자 주목할 경향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과 기타 신흥시장 간 상관관계는 2015년 0.9 이상에서 오늘날 0.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2월 초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칼럼 내용으로 작년 2분기 중국의 경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신흥 시장보다 더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자국 경제를 옹호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은 자원 부족이 국가 경제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식량, 채광에서 자급자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은 12월 회의에서 최고 정책 위반자들에게 주요 공산품들에 대한 전략적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목표 성취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 경제의 필수적인 상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배두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중국의 수출에 들이운 위기입니다.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 가운데 하나가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국은 수출 호조를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교역 경쟁 국가들에서 있었던 대규모 바이러스 발생에 영향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이 호전되면서 중국의 수출은 지난 분기 매달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국영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고했습니다. 주요 경제대국들이 팬데믹에서 회복함에 따라 대체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약해지고 2022년 수출 둔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수년째 상승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권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해온 경제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호주가 팬데믹의 근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이후 중국은 석탄과 레드와인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고 대만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자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멕시코, 베트남, 태국 같은 중국의 경쟁국으로 수입선을 옮기면서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5%에서 현재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소비자 지출입니다. 중국 경제가 내수 위주로 전환되지만 올 한 해 소비자 지출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 가운데 또 다른 한 축입니다. 바이러스 신종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베이징의 소위 팬데믹 무관용 정책은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공존하기로 결정하고 점차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중국 정권은 여전히 도시를 봉쇄하고 기업과 주민들의 출입문을 틀어막고 대규모 검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엄격한 조치들이 2022년에도 소비자 전망과 지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2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총 5억 위안의 수입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한 달 8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으로 중국 인구의 6분의 1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1월 중국 굴지의 투자은행 중국국제캐피탈 CICC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발표 내용을 반영합니다. 2020년 그는 중국에서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월 160달러도 채 벌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다섯 번째 위기인 부동산과 인구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NTD의 돈마 기자가 전합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소도시에서 대도시 일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최소 20개 중국 도시들이 주택 가격 인하에 하한선을 뒀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52개 주요 도시에서 신규 콘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5월에 5개 도시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토지 사용권 판매로 버티고 있는 여러 지방정부들로 곧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 인구는 어떨까요? 중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 한 명은 겨우 1.3명을 출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고령화 사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추세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통계학 전문가는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의 인구가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가까운 미래에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인구 성장은 더 많은 소비, 강력한 노동시장, 늘어난 세수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고령화는 일본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경제를 크게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효익이 없어지는 것 외에도 노령 인구가 세수 기여분에 비해 더 많은 보살핌과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출산 전문가는 로이터 통신에서 베이징 당국이 중국 인구의 감소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스콘신대의 이프셴 박사는 중국의 2020년 인구가 흔히 쓰이는 14.1억 명이 아니라 12.8억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2018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업 문제는 티파니가 전망해드립니다. 중국 내부의 한 전문가는 대규모 실업 파동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칭화대학의 유명한 사회학자 슬리핑 교수의 분석이 화제가 됐습니다.
순 교수는 영상을 통해 실업의 거대한 물결이 중국에 다가오고 있으며 그 물결은 주로 5가지 근원에서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잠재적 대량 해고입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도심 고용의 26%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기업들의 잠재적 채무 불이행 물결이 해당 노동력의 일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 한 군데만도 약 20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4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업들만 해도 8천 군데에 달합니다. 헝다의 채무 불이행은 이들 회사의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 교수는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도 실업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경제제재보복법과 데이터보안법 등 일련의 법을 통과시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들로는 중소기업의 셧다운과 사교육 기업 인력들의 해고가 있습니다. 정권은 자본금을 늘리거나 상장을 통한 사교육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감원을 야기했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1천만 명 교사들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언론 니케이 아시아는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단속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걸로 추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험입니다. 작년 아마존은 소비자 리뷰 조작을 겨냥해 대대적 정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리뷰로 인해 3,000곳의 중국 온라인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향후 캠페인들은 해당 플랫폼의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5개 요인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업계들에서도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오락산업 단속으로 인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기업 아이치는 전체 인력의 40에서 50%를 감축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직원들과 가진 인터뷰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른 업계 선두주자들 역시 인력 축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텐센트, 쿠아이쇼우,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 같은 IT 기업들 역시 인력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짧은 영상 대기업 쿠아이쇼우가 성과 점수가 낮은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력 위기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사상 최악의 정전을 경험했습니다. 석탄 가격이 치솟았고 가정들은 계속되는 정전을 견디고 전국의 공장들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력 부족은 부분적으로 폐쇄된 탄광에 의한 것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은 뒤 지역 관료들이 전력 할당제를 도입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활동 회복이 제한적이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광범위한 공장 폐쇄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